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영화 은교에 나오는 배우 박해일이 분했던 이적효 작가가 했던 대사입니다.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노년은 찾아오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지켜본 노년의 삶은 자신의 태도와 상관없이 참 많은 것들을 뒤바꿔 놓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7일 일요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은 이런 늙음, 세월, 시간, 기억 같은 주제들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스페인의 만화가 파코 루카와 그의 2007년 작품인 주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만화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만화 작품의 평론 활성화와 신인 만화평론가의 발굴을 위하여 진행된 2017년 디지털 만화 규장각 신인 만화평론 공모의 시상식이 지난 12월 26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진흥원에서 선정된 5작품 중 한 편을 선택하여 평론하는 지정평론과 응모자가 자유롭게 작품을 선택하여 한 편의 평론을 작성하는 자유평론을 각 한 편씩 작성하여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에는 이재현님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우수상에는 이재민님, 가작에는 박근영, 이복한솔, 지덕재님이 수상하였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이재현 웹툰 평론가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잘 써서 받는 것보다는 제 글에서 제기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공감을 해주신 심사위원분들의 사려 깊음이 있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수상하신 5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만화 평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도 많은 평론 작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레진 코믹스에서 340일간의 유예를 연재한 미치 작가는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자체 플랫폼을 통한 일본 서비스 연재 분량에 대한 정산 문제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레진 코믹스 문의 결과 관련 내용은 사실이며 지난해 해당 작가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차액 모두 소급 정산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레진 코믹스에서는 중국 정산 지연 지급 문제나 웹소설 서비스 종료 등 여러 사안을 진행함에 있어 미숙함이 많았습니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작가님들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운영과 정책 전반에 대해 작가님들과 협의하면서 플랫폼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어 작가 커뮤니케이션 팀을 통해 계약 정산, 운영 관련 대화에 나설 예정이며 1월 11일과 13일 진행하는 작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진에서는 저번에 또 호회 방송이 하나 올라갔고요. 앞으로도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레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죠. 자, 2주에 출간된 만화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6권, 7권이 함께 출간되면서 완결된 작품이 있습니다. 후타가시라, 2명의 두목입니다. 저 아직 이거 한 편도 안 봤거든요. 1권부터 한 번도 안 봤는데 마지막 7권인가요? 6권이었던 것 같아요. 6권의 그 표지 그림만 보고 나서 제가 반했어요. 그림체에. 와, 이런 그림체면 사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씩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표지 정말 열심히 잘 그려놓고 안에 내용 들어가면 또 막 열심히 안 그리신 그런 작품들 가끔씩 있어요. 근데 혹시나 그런 건가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속은 적이 좀 있어서 그래서 미리 보기가 몇 페이지까지 미리 보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인터넷 서점들에서. 그래서 몇 편 정도 미리 보기를 해봤는데 좋아요. 흑백인데 앞에 조금 컬러로 몇 장 서비스 컷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흑백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다, 좋은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권부터 7권까지 다 구입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한 3, 4일 있다가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권이랑 원래는 이게 하루 만에 오는데 1권, 2, 3, 4권까지는 좀 오래됐나봐요. 그래서 한 3, 4일 걸린다고 해서 어쨌든 7편 다 구입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작가분들이 또 아는 작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분 이전 작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지금 이거는 후타 가시라라는 작품, 두 명의 두목이라는 작품은 그 에도 시대 사무라이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거 말고 현대극도 있어요. 그래 그림이 굉장히 캐주얼하고 에도 시대 사무라이 이런 거 다루는데도 그림이 일본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데 굉장히 그림이 캐주얼해서 옛날에 사무라이 참프루 그런 거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이래서 보고 재밌다면, 보고 괜찮다면 제가 방송에서도 나중에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만화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만화 관련 소식들은 국내 최고의 웹툰 미디어인 웹툰 인사이트에서 보고 알려드리고 있고, 또 이 모든 신작들은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옆 북새통에서 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 저는 웹툰 작가 곽시탈입니다. 저는 최근 스케치업 배경 모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스케치업 모델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포털에서 곽시탈의 만화 공간을 검색하신 후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30대 초반이라서 늙는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진 그렇게 크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관련해서 참 많은 글, 그림, 작품들을 보면서 자라오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 중에서 꽤 괜찮은 작품들도 있었고, 무슨 말은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직 그 상황이 안 돼봐서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작품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 파코로카의 주름이란 작품은 꽤나 괜찮은 작품이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심어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책을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이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겠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작가의 소개를 좀 준비해 왔는데, 이게 미리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랑 이 파코로카라는 작가랑 어떤 인연이 있냐면, 전 이 주름이란 작품 전에 올해 2017년에 이 파코로카의 새로운 작품, 그러니까 원래 스페인 작가인데 스페인에서는 2015년에 출간됐는데 한국에는 2017년 3월 달에 출간된 파코로카의 신작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거 제가 작년부터는 계속 매일같이 북새통이나 이런데 예스24 들어가서 이제 만화책 신작들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재밌겠다 사야지 하고 제가 갈무리를 해놨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까먹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 자금 사정도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만화책을 보고 싶다고 다 살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얼마 전에 또 서점에 가서 이 주름이란 작품은 재밌겠는데 싶어서 그냥 구입한 겁니다. 표지만 보고 뭔가 끌리는데 괜찮겠는데 싶어서 구입한 게 작품인데, 구입해서 오고 이 작품으로 관련해서 내용을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작가가 내가 올해 이미 갈무리 해놨던 내 아버지의 집이란 작품이랑 같은 작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알게 모르게 이런 유럽 작가들의 작품도 우리나라에 참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며칠 전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작품도 샀습니다. 아직 보진 않았어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일단 오늘은 이 주름이란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분께서 만드는 어떤 드라마, 테마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놓고 천천히 봐도 되는 그런 테마들이에요. 제 나이 또래는 아직까지. 그래서 뭐 이런 인연이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거 주름이란 책이랑 내 아버지의 집이란 책에 나와 있는 작가 소개랑 이 파코로카닷컴이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자기 블로그인데, 블로그나 이 사람이 일러스트도 그리거든요. 일러스트 그리는 거, 만화책 냈던 거 이런 거 히스토리를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블로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랑 우리나라 출판되어 있는 것들이랑 연도가 좀 안 맞아요. 몇 군데. 그리고 약간 자세한 설명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 이게 맞나라는 문제 제기 정도만 하려고 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출판사 찾아가서 이거 안 맞잖아요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약간 달라서 제가 블로그에서 본 게, 그러니까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고 블로그에는 어떻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거 먼저 쭉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먼저 부연 설명해서 읽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 스페인 발렌시아 출신의 파코로카는 그래픽 노블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테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럽 신세대 그래픽 노블 작가이다. 1996년 스페인 월간 잡지 키스 코믹스에서 데뷔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키스 코믹스라는 게 제가 보진 않았지만 표지들 그리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매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몇 호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찾아보니까 성인물 잡지 같아요. 스페인 월간 성인물 잡지입니다. 여기서 데뷔를 했는데, 이 책에는 1996년에 데뷔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데뷔 연도는 내 아버지의 집이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란 책에 1996년 스페인 월간 잡지 키스 코믹스에서 데뷔했다고 돼 있는데, 이 공식 블로그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994년 키스 코믹스 33호에서 알라딘이란 작품으로 데뷔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책에는 96년 데뷔, 근데 알아보니까 이 키스 코믹스 33호에 실린 알라딘이라는 작품이 성인물인데, 이 성인물을 이제 본인이 그린 거죠. 근데 이 책에는 96년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책에는 뭐 이거 관련해서 이게 내용들이 계속 쌓여서 단행본으로 나온 게 96년, 처음이 96년이라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요. 좀 더 얘기가 돼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이 94년도에 이 알라딘이라는 작품을 데뷔하기 전에 똑같은 키스 코믹스라는 곳에서 단편들을 이미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라딘이라는 건 좀 장편인 것 같고, 그 호 33호 키스 코믹스 33호에 매우 중점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이미 키스 코믹스에서 단편들을 조금씩 선보이면서 이미 그때 데뷔는 하고 있었다라는 게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앞서서 작가 소개 말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픽 노블을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테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가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처음 데뷔 이런 식으로는 성인물로 하셨어요. 성인물로 하시다가 2001년도를 기점으로 작품의 세계가 좀 달라집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 트위터를 하던데 제가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서 겁나서 못 날리겠더라고요. 당신 왜 갑자기 이렇게 작품을 전향했냐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랬는데 2001년을 기점으로 작품 세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2001년, 2002년, 2003년 이때부터 조금 완숙기를 가지면서 2005년에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그래픽 노블 등대를 쓰게 됩니다. 이 등대라는 작품은 정말 운이 좋게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주름이란 작품 책을 사시면 이 주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뒤에 서브로 두 번째 시리즈로 등대가 같이 첨부되어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은 주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책 내용은 주름이라는 만화도 있고 등대라는 만화도 있습니다. 전 아직 등대는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천천히 읽고 싶어요. 이분 작품은. 그래서 아직 안 읽었는데,
이 사람이 좀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작품이 이 등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등대도 이 주름이란 책을 사면 같이 감상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살바도르 달리 아시죠? 화가 일생을 다룬 그림 작품을 냈었다고 돼 있는데, 일단 쭉 읽어드릴게요. 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2005년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그래픽 노블 등대를 썼고, 이후 살바도르 달리의 인생을 그린 작품을 냈고, 2007년에 발표한 주름이라는 제목의 그래픽 노블에서는 그동안 이 분야에서 쉽게 다루지 않았던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중간에 아까 등대는 이 안에 같이 수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살바도르 달리의 인생에 대해서 쓴 작품은 2007년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등대는 2005년에 나왔고 2007년에 주름이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 이 살바도르 달리에 대한 작품, 일생을 그린 작품도 나왔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목이 달리의 작품으로 제목을 했던데 그 제목 번역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한 시간, 우울한 생각 이런 것도 있고 뭐 재밌는 게임이라는 번역도 있고, 그래서 제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오늘 다룰 건 아니라서 일단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2005년, 2007년 사이에 나왔다 이거죠. 근데 이 책이 2007년에 나왔다고 돼 있는데 이 주름 나오기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살바도르 달리에 대한 작품은 이미 스페인에서 2001년도에 제작이 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2001년에 제작돼서 출간이 됐고 2002년도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연이어서 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 2002년도 거부터 2007년도까지 보면은 개정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이미 한번 작품이 나왔고 2007년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컬러링 에디션이었던 것 같은데 컬러 에디션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컬러 관련해서 뭔가 좀 다시 작업을 하셔서 2007년에 재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된 출판사도 다릅니다. 처음 출판됐던 출판사랑 2007년도에 출판된 출판사도 다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마 그래서 2007년 등대가 나오기 전에 이 작품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이게 그것도 이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는 게, 왜 한국이랑 틀려요. 한국처럼 이렇게 작가를 쥐어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유럽은. 그러니까 2007년에 한꺼번에 두 작품을 한다는 거는 작가 입장에선 자기 밸런스를 안 무너뜨리고 하는 작가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작품이 되었었고, 어떤 컬러링 작업만 조금 2006년 이때 한 것 같다. 그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된 거,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또한 이 그래픽 노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좀 일러스트로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14년, 2013년도까지 작업한 것들이 쭉 올라가 있는데 일러스트 작업한 것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일러스트 작업한 거, 책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뭘 냈다, 그리고 표지 이런 것들만 이제 클릭하면 볼 수 있게 돼 있고, 일러스트는 일반 블로그에서 그림 보듯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7년에는 이제 2015년에 스페인에서 출간됐던 내 아버지의 집이 국내에서 출간됐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 파코 로카라는 작가가 개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활동했던 내용들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이 주름이란 작품이 원래 2007년도 작품이에요. 그래 뭐 2008년도에 상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부터 유명했을 수도 있는데, 국내에는 2012년도에 출간이 됩니다. 2012년 12월 4일날 출간되든가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럼 2012년에 한국에서 출간됐느냐,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작품이 2012년에 출간됐어야 했는가. 자,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2011년도에 노인들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됐어요, 스페인에서. 그리고 이 2012년에 한국 스케프, 서울 인터내셔널 카툰 앤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그러니까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이 노인들이라는 2011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초청됩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초청 받음으로써 국내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 2012년 7월 달에 이 스케프 행사가 있었고, 그때 알려지게 됨으로써
이 책이 12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 이 작품이 여기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그리고 그것의 원작이 한국에 보급되었다. 애니메이션 보니까 좋은 만화니까 이거를 한국에서도 한번 보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12월 달에 출간하지 않았나. 애니메이션 덕분에 한국에 출간된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같이 나온 거예요. 이 노인들이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평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보진 못했어요. 애니메이션 이것도 제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이 DVD도 감상을 했을 텐데 이 자료 조사하는 도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매를 못했어요. 근데 뭐 예스24나 이런데 DVD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한번 구매를 해서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원래 원 제목이랑 애니메이션의 원 제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노인들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 책에서는 주름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구글에서 제가 발음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알아보니까 좀 발음이 안 좋아도 양해해 주십시오. 아루르가르 이런 식으로 읽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주름을 만들다 쭈글쭈글하다 녹이를 띄다 이런 뜻인데 아루르가스 이렇게 되면 뭐 노인들이란 뜻도 되나 봐요. 뭐 주름이 진다, 주름이 많다 이런 뜻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 애니메이션을 타고 국내에 최고로 출판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 당시 시카프 초청됐을 때의 기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기사 전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이현진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을 조금 읽고 나면은 제가 내용에 대한 스포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스포 웬만하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약간 알츠하이머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사를 읽고 나면 약간의 스포가 있겠지만 최대한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마이뉴스 이현진 기사가 쓴 기사입니다. 알츠하이머라도 괜찮아. 아직 안 죽었으니까. 스카프 개막작 노인들, 처치 곤란 노인들이 모인 요양원에서 생긴 일. 쭉 넘어가고요. 이냐시오 페레라스 감독의 장편 애니메이션 노인들 2011년 제작 작품입니다.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원의 두 노신사 에밀리오와 미겔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늙고 병들어 이제 더 이상 은행 지점장이 아닌데다가 병까지 걸린 에밀리오는 가족들에게 처치 곤란이 되어서 요양원에 맡겨지고 미겔과 룸메이트가 된다. 그리고 뭐 이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쭉쭉 나오고요. 애니메이션 작품 노인들은 그들을 연민하기보다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그려내고 있다. 기억을 모조리 다 잊어버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순간이 올 때까지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내려는 움직임은 젊은이들의 액션 못지않게 역동적이다. 그래서 건조한 현실의 눈으로 그들의 헛소리에 실수하기보다 그 천진난만한 판타지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만큼의 기억이 산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 때문에 기억 한 조각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버리더라도 소중한 사람에 대한 사랑,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그 누구보다 진하게 남아 돌림 노래처럼 반복되는 걸지도. 한없이 우스꽝스럽게 혹은 청승맞게만 그려줄 수 있는 소재를 균형감 있게 다루는 덕분에 유쾌하다가도 깊은 울림 때문에 먹먹해지는 순간이 있다. 전반적으로 따뜻하게 감도는 색감이 할머니가 어루만지는 손길 같으면서도 고루하거나 늘어지지 않는 재기발랄함은 노인들의 지혜를 닮은 듯 인상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쭈룩쭈룩쭉 예욕이 나오고 있어요. 뒤에는 감독 소개라서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책을 좀 소개하는 거라서.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스페인에서 날아온 이 감동적인 만화책은 그런 알츠하이머를 겪게 되면서도 그것을 처음엔 인정하지 않다가 그걸 인정하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든 오랫동안 안 겪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 그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작품을 이 파코로카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도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작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파코로카도 뭐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가족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자신의 주변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자신의 아버님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다가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름이란 작품도 그렇고, 2015년에 나온 내 아버지의 집이란 작품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작가, 그 차이에도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작가가 이제 어떤 주제, 어떤 테마,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 늙어가는 것에 대한 거, 세월, 시간, 가족, 아버지, 뭐 이런 부모, 뭐 이런 친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주제를 좀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이 주름이라는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가 이 주름이란 책을 제일 뒤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 정도는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서 보셔도 좋을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를 닮기 시작하면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거울 속의 내 모습도 내 아버지를 닮기 시작하고 내 아버지는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할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하셨다. 내 친구들의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내 친구 디에고의 아버지인 에밀리오 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디에고는 쓴 웃음을 지으며 총기를 잃어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사형선고와 같은 알츠하이머라는 병의 증세가 내가 항상 존경해 오던 분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겼을지도 모른다. 친구의 아버지께 그런 병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자존심이 무척 강한 내 어머니가 보행용 지팡이를 처음으로 구입하시고 당혹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나는 일단 친구들의 부모님을 비롯해 연세 드신 친척들의 일화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화성인들이 쫓아다니는 것이 무서워 혼자 있기 싫어하는 할머니는 살바의 고모님 이야기다. 또 하찮은 물건을 모았다가 요양원에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할머니는 이스마엘과 우고의 어머니 홀리사 여사의 이야기였다. 병원에서 지내는 노인들의 일상이 궁금해 한동안은 병원도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 어떤 노인은 20년 넘게 입원해 계시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병원에서는 보행기를 짚고 다니는 펠리세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육상 경기에서 우승해서 받은 메달에 대한 기사가 난 신문 조각 등을 한 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셨다. 하지만 그분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노화가 그분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든 것이었다. 치매에 대한 에피소드를 수집하면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남편의 손을 항상 잡고 계시던 이웃집 돌로레스 할머니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왜소한 반면 할아버지는 큰 키의 육중한 몸집으로 초점 없는 시선을 하고 계셨다. 언제나 다정하기 짝이 없는 두 분을 보면서 분명 젊은 시절 절대 헤어지지 말자는 약속을 하고 평생을 함께 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겉멋이 잔뜩 든 간호사 후아노와 병원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화들을 이야기해주고 끊임없이 퍼붓는 내 질문에도 모두 대답해준 후안에게 감사하며 의학 관련 내용을 확인해준 알 소토, 이 책의 디자인 컨셉에 도움을 준 보크, 그리고 친지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모든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대충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좀 알 수 있는 글귀라서 미리 한번 읽어드렸어요. 절대 뭐 우울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자, 이제 컬러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림은 전체적으로 약간 누렇고 올드한 느낌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옐로우 씬 이렇게 위에 뭐 이렇게 매트 하나 깔아놓은 것처럼 컬러 자체를 약간 누런 느낌으로 드는 풀컬러 작품입니다. 그런 장면도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의 내용 중에 일탈이나 과거에 대한 장면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 회상.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이런 누런 느낌이 없어져요. 화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누런 느낌을 일상적인 이 요양원 안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누런 느낌이 들게 컬러링을 하셨고, 일부러 작가가.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좀
파란 느낌, 좀 당찬 느낌, 도도한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갭이 없어야겠죠.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 알츠하이머를 가진 노인들이 겪는 현실과 머릿속의 괴리감 있잖아요. 나는 지금 분명 그냥 내 집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요양원이고, 이런 식으로 현실과 머릿속의 괴리감이 생기는 어떤 순간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그것들이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한 대 얻어맞는 느낌? 아, 정말 이런 식으로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내용 자체가 뭔가 소소한 내용이라서 뭐 크게 반전이 있거나 크게 이렇게 작용될 만한 어떤 확 휘몰아치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런 와중에서 어떤 상징성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이 상징적인 이 작품에서 좀 읽어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계단 위에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중증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자기 몸을 못 가누는. 그래서 이 두 노인네가 자기들이 2층에 안 갈 거라고, 2층에 안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죽는 그날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근데 상징적인 거죠. 계단 위에 2층이라는 게 그 상징성을 잘 활용해서 독자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알츠하이머란 병 때문에 약간 이렇게 독자들을 추리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추리를 할 수 있는 단서들을 되게 이렇게 담백하게 잘 주고, 그리고 상황마다 뭔가 추리한다는 느낌이 좀 머릿속에 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이래서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재미를 찾으면 좋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은,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적어도 나보다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나보다 많은 세상을 봤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보다 무서움이 없고 나보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며 뭔가 나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본능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를 떠나서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특히 자식이 아버지를 볼 때, 그리고 그 아버지도 자신의 할아버지를 볼 때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보다는 강하고, 나보다는 더 대단하고, 나보다는 잘났고, 나보다는 용감하고, 나보다는 두려움이 없고, 나보다는 무서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느껴왔을 텐데, 이 작품을 보면은 노인들도 똑같이 두렵다, 무서워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 각자 이제 개개인마다 서로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포인트나 상징이 다르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보여줘요. 노인들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게 많다, 무서운 게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보는 내내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다, 별 다르지 않다, 내면의 세계에서는. 그걸 어떻게 포장해서 잘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에밀리오라는 캐릭터랑 미겔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 두 명의 행동에 이런 게 굉장히 상반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캐릭터는 이 미겔이라는 캐릭터인데, 왜냐하면 저랑 좀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고,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어라고 하는 약간 그런 오만함이 있어요, 이 캐릭터가. 근데 이게 뭐 내가 그런 모습이 오만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저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이랑 좀 닮아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중에 뭐 이 미겔이란 캐릭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나는 그래서 애를 안 낳았지, 뭐 이런 것처럼, 나는 그래서 뭐뭘 안 했지, 난 그래서 뭐뭘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에 걸쳐서 나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좀 오만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어서 약간 더 어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여튼 그런 부분이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서 전 좀 더 흥미롭게 이 미겔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더 눈길이 가는 캐릭터는 역시 에밀리오라는 캐릭터죠.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들이 해보는 웬만한 평범한 것들 다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누구나 저렇게 될 수 있다, 에밀리오처럼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탁 주는데,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때 겪을 수 있는 모습을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두 캐릭터가 대비되는 캐릭터를 일부러 룸메이트로 설정해서 작품을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여담입니다. 전 알츠하이머에 걸린 적도 없고 제 주변에서 아직 이게 발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힘드셨던 분들을 제가 바로 직접 곁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먹여주고 키워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늙었다고, 알츠하이머 걸렸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겠느냐, 모셔야지라는 얘기도 분명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정말 그 하루하루 언제 갑자기 부엌에 있는 칼이나 가위를 들고 와서 나한테 당신 누구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 한 집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정신 오락가락 하면서 자기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랑 그 집에서 같이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힘들고 비극적인, 차라리 같이 죽자 이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도덕적인 잣대도 좀 어느 정도 들이대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요양원으로 보내자,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좀 많은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같이 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내면서, 알츠하이머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를 걸린 분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디펜스 해나가면서 사시는 날까지 이렇게 즐겁게 사시다가 가게 할 거냐, 돌아가시게 할 거냐, 돌아가시는 날까지 어떻게 즐겁고 이렇게 좋은 양질의 삶을, 최대한의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좀 아직 출발 단계에 있지도 않죠. 근데 다행히 지난 정부에서 이 출범하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이게 아직 지금 뭐 자세히 뭐 나온 내용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기사를 통해서 뭐 다른 문제도 해결하고 나서 또 얘기를 하겠죠. 이게 준비 단계에 있는 내용이겠죠. 알츠하이머는 또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해결 방책을 써야 되는지, 그 상황마다 이게 알츠하이머 진행 단계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관심이 없다라기보단.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는 좀 더 이 주제, 이 테마에 대해서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더 생각이 깊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뉴스나 이런 주변에서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될 때 예전보다는 좀 더 깊이감 있고, 나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고민을 같이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분명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중앙북수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책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전체 페이지는 한 200페이지 조금 안 되네요. 한 170페이지 정도 되는데 풀컬러고요. 좋아요. 책 좋고, 또 주름이란 작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등대라는 작품도 있어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작가가 어떤 유명해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까. 그런데 이 등대는 앞전에 얘기했던 소소한 가족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스페인 내전에 관련된 내용이라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전에 이미 내가 정보를 몰랐다면 그냥 읽는 게 맞는데, 제가 이미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 스페인 내전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나서 이 작품을 읽으면 더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아직은 읽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 보면서 이 작가를 보면서 좀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성장한 과정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작가의 바이오그래피, 필로그래피를 이렇게 쭉 찾아서 보다 보니까 처음에 키스코믹스라는 곳에서 이제 성인 만화로 시작을 해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커 오시다가 이제
어떤 자기만의 주제, 화두, 테마를 잡은 거죠. 제대로 잡아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대중한테 설득시키고 막 스페인 만화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여서 그거를 이제 설득시키는데 성공한 거죠. 성공해서 그 이후로 작품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생각할 게 좀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표지만 보고 순간적으로 필이 딱 와서 샀는데 좋네요. 그리고 스페인 원어판 표지가 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지금 한국어판 주름 표지도 괜찮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스페인판 표지가 더 좋았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 표지가 더 뭔가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이 작품은 김현주 작가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태리어과를 졸업하셨고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대학과 피렌체 국립대학에서 언어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현재는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작품, 중앙북수에도 감사하고요. 덕분에 좋은 작품 연계해서 보게 됐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제가 구입해서 따로 보게 될 것 같고요. 모르죠. 다음에 사석에서는 얘기를 한번 할 거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어땠는지 물어보면 괜찮았다, 뭐 별로였다 얘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애니메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책은 또 사면 한 번에 두 작품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15,000원에 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주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2018년 1월 7일 녹음되고 있는 40번째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은 스페인 작가 파코 로카의 주름이란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의 저자 박인찬입니다. 이번 주죠. 아니죠. 이 방송은 월요일에 업데이트 되니까 지난주에는 2편이 업데이트 되었죠. 원래 오르는 빅배드 폭스 관련된 녹음분도 올라갔고, 하나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레진 코믹스에 대한 이야기, 레진 코믹스 연대기라는 주제로 웹툰이스타 푸른봄 작가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올라갔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레진이란 것에 대해서. 그 것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셌는지 알 수 있는 게 빅배드 폭스랑 같은 주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빅배드 폭스보다 청취자 수가 25배가 더 많아요. 지금 레진 코믹스 연대기의 청취율이 우리 만화 클래식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던 원더풀 데이즈 있잖아요. 그게 2016년 10월 1일 날 10회 올라갔던 건데, 지금 오늘 녹음날 기준으로 그 조회수 청취수를 넘었습니다. 레진 코믹스 연대기가.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작가분들과 많은 업체 관련된 분들, 제 방송은 원래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 위주로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독자분들이 많이 듣는 방송은 아니에요. 다들 작가분들이 작업하시면서 듣는 방송이거든요. 그런데 그 청취율이 같은 날 올라갔던 다른 방송에 비해서 25배나 많았고, 역대 최대 청취율을 자랑하고 있다. 레진은 이 이야기를 좀 아셔야 된다.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진과 지금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리고 레진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작가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점을 꼭 상기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 만화판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부디 우리 감정 싸움이 되지 않는 선에서, 힘드시겠지만 감정 싸움이 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자.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클래식과 웹툰이스타는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네요. 제 혼자 하는 방송이니까. 이 만화 클래식은 최대한 열심히 같이 싸워드리겠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